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이 김강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진료실에서 이제 진료 많이 보시니까 수많은 환자들을 보실 텐데 치료를 앞둔 환자들 이런저런 걱정들이 좀 많잖아요. 어떤 걸 가장 많이 좀 걱정하던가요?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제 진료실에 와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 가장 걱정 많이 하신 말은 다름이 아니고 아마 수술이라는 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자, 제가 네. 진료실에서 환자분 말씀드리고 수술하시죠 라고 네. 말씀하시면은 대부분 환자분들의 반응은 일관적인 얘기가 있으세요. 네. 자, 수술하면은 걱정도 되는데 주변에서 수술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절대 허리에 수술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들었다 하시는 환자분. 네. 또 수술해봤자 나중에 또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 굳이 왜 수술을 해야 된다냐고 물으셨던 환자분. 또 마취도 무섭고 전신 마취 해야 된다는데 수술하면 또 수술한 자리 짤까 봐 아플까 봐 또 걱정된다고 하셨던 분. 여러분들의 걱정이 항상 제 진료실에서 수술이라는 단어 듣고 나셨던 분들의 일관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허리가 아픈 경우도 많긴 하니까 일단 수술에 대해서 좀 걱정들이 많으시고 고민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미루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허리 수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들도 좀 있을까요? 수술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걱정들 하시는 게 사실은 당연하죠. 네. 환자분들께서 가지는 수술에 대한 불안감, 또 내 몸에 어떠한 큰 변화, 어떤 그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수술에 대한 걱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네. 지금 환자분들께서 가지는 수술에 대한 불안감, 그 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인식은 사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수술하고 나서의 그 결과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오. 왜냐하면 제가 수술할 때 환자분께 잘 수술해드리고 환자분들이 증상이 좋아져서 나가시는 그 과정, 또 나가시면서 감사합니다. 잘 수술이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랑은 진료실 전에서 이제 수술 전에 만났던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걱정, 불안,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지 말라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여러 환자분들이 알고 계신 척추의 수술이라는 측면이 좀 과장되게 안 좋은 점만 부각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뭐 수술 이후에 뭐 허리가 굽어서 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일부 환자분들 정말로 수술하고 결과가 안 좋아하셨던 분들도 있으세요. 과거에 많이 행해졌던 수술들 중에서 이제 절개 수술로 척추의 근육과 인대가 많이 이제 손상이 됐던 경우, 네네. 또 수술 중에 여러 마디에 척추 여러 분절 여러 마디에 나사 고정이 들어갔던 경우 근육 손상을 피할 수 없고 근육 주변의 인대 손상을 만들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도 분명히 허리 수술을 했는데 왜 나는 허리가 계속 아픈가, 또는 수술하고 나서 허리가 점점 앞으로 숙여지는 증상이 생기는데 말씀드렸던 허리 근육의 문제, 근육 손상과 주변 여러 마디 분절의 고정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결과가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나오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또 잘못된 이야기들을 또 많이 전달을 듣고 나서 수술을 사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좀 미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수술이 꼭 그렇게 크고 무서운 것만 아니다라는 걸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척추 질환은 뭐 수술도 좀 무섭긴 하지만 재발도 잘 되기로 유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허리 분절은 굉장히 여러 마디, 허리 척추만 해도 5개의 척추, 그 아래 골반 척추, 천추까지 총 6개의 척추가 이제 허리 척추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각각의 뼈 사이에 있는 분절, 척추 마디가 결국 여러 마디에 걸쳐서 있게 되는데 그 각각의 마디가 모두 다 신경 주머니 그리고 다리로 향하는 신경들이 모두 다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네. 재발을 할 수 있는 여러 마디의 분절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게 가장 척추의 구조적인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척추 수술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중에 또 척추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걱정과 불안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많고 과거 이제 다른 분들께서 수술하셨던 분의 경험담 중에서 수술했더니 몇 년 후에 다시 수술해야 된다더라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실제로 많았을 거예요. 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수술했던 마디에서 협착이 재발하거나 디스크가 다시 터져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 재발도 물론 있었겠지만 나는 경우에 있어서 나사고정술 한 마디의 위에 또는 아랫마디가 다시 협착이 돼서 오는 인전마디 협착이라는 이제 질환이 발생을 하면서 네. 나중에 또 수술을 해야 된다더라. 나사 고정을 했더니 그거 빼고 다시 새로 박아야 된다더라 하는 이제 얘기들이 나온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과거 많이 행해졌던 수술의 한계점, 근육 손상과 이제 인전마디 협착이 같이 오면서 온 수술법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빼내고도 사실은 수술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이제 치료하는 게 가장 좋긴 하잖아요. 병을 키우지 않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 단계 치료법들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앞서 수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먼저 얘기를 드렸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대개 퍼센트로 봤을 때 한 90%의 환자분들은 이제 척추 질환에 있어서 수술 없이 비수술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네. 이제 비수술 치료로 대부분 자기가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급성 통증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이제 급성 진통제, 소염제, 근육이완제 같은 약물 치료 네. 그리고 흔히 허리 신경 주사라고 얘기 드리는 신경 차단술 또는 그 하나 더 나아가서 뭐 풍선 확장술, 카테터 시술이라고 불리는 신경 성형술 등의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를 다양하게 조합을 함으로써 수술 전 단계에서 통증 없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네. 약 90% 이상은 되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럼 이 비수술적인 치료는 어떤 기준으로 이게 치료가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네. 이 비수술적 치료의 기전은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척추 주변에 생긴 염증, 이제 척추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염증 조절의 기전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통증이 있는 부분은 염증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자연 치유되는 척추의 몸에서의 자연 치유 과정이 또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의 염증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치료되는 염증 반응이 과하게 일어났을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치료 반응 이상의 통증이 인체에 과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염증 반응을 치료 과정은 도와주면서 염증이 일으키는 통증 반응은 최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 신경 주사 치료, 신경 성형술 치료 같은 네. 비수술 치료의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항염증 치료로 인한 염증 반응 조절로 인해서 뻘겋게 달아올랐던 신경들이 다시 하얗게 변할 수 있게끔 이제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 주는 게 비수술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기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척추 비수술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허리가 좀 아팠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김강원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염증 반응을 조절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수술 치료의 어떤 기전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좋을까요?
자, 염증 반응 조절이 이제 근본적인 치료냐의 물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결국은 이제 협착의 정도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환자의 증상, 통증을 일으키는 거는 염증 반응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끔 저희가 이제 항염증 치료로 잘 할 수 있다면 그 비수술적 치료 자체도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근본적 치료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이 비수술적 치료가 잘 듣지 않는 구조적으로 심하게 안 좋아진 협착증이나 척추 질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서 이제 A부터 B까지는 증상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이제 협착증 이제 도표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대개 C부터 D까지 보여드리는 이제 모양이 협착증의 증상을 주로 일으키는 부분이 이제 병변이 되겠습니다. 네. C 정도로 봐서 뒤쪽에 일부 공간이 남아있는 협착증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비수술적 치료로 염증 반응을 조절하면 나머지 부분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D번 같이 협착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여유 공간조차 남지 않은 구조적인 해부학적인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게 온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가 잘 듣지 않는다고 문헌상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마냥 비수술 치료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는 게 그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척추 치료의 방법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척추관의 이제 단면 MRI 사진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좀 많이 이제 꽉 막힌 그런 모습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수술 치료보다는 또 수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강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무너진 척추 건강 어떤 방법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척추 건강 또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0대 남성분 전화를 주셨어요. 택시 운전하고 계시다라고 하셨고 다리가 저리고 엉치부터 무거워서 걷기가 힘듭니다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진통제 그리고 파스 정도 이제 해보셨고 아직 병원까지는 구체적으로 가지는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의 단계가 이제 병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다리 저린 증상 그리고 엉치부터 무거워서 걷기가 힘든 증상 모두 척추 질환에서 오는 신경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특히나 엉치부터 무거워서 걷는 정도,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신경인성 파행보행이라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거든요. 네. 진통제 파스와 같이 지금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들을 하고 계신 와중에도 통증의 호전 정도가 좋지 않다. 아직도 여전히 불편하고 자기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의 증상이 계속 있다면은 이거는 병원에 좀 방문을 하셔서 그 다음 치료의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약물 치료 이상의 이제 척추 신경 차단술 네. 또는 이제 신경 성형술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한 단계 더 올려서 해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전에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 전에 이제 주사 치료 같은 신경 차단술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도 이제 치료 방법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 잘 도와주셨거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대 남성분이에요. 고3 수험생이라고 하셨고 허리를 숙일 때 아프고 몸을 돌리거나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물리치료 정도는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태가 좀 심각한 상태인지 공부 한창 할 때인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고3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결국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서 몸을 숙이고 공부를 오래 할 수밖에 없는 한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되는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렇게 허리가 숙였을 때 아픈 증상이 계속되면 사실은
공부를 이제 한창 해야 돼서 마지막 스포트를 올려야 될 시기인데 맞아요. 통증 때문에라도 집중하기도 어렵고 한 자세에서 자꾸 자세를 바꾸려니까는 공부하려고 집중했던 것도 다시 이제 몸을 추스리면서 집중력도 잃어버리고 하는 네. 증상의 악화가 계속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증상을 보았을 때 지금 허리를 숙였을 때 오는 통증은 특히나 10대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척추의 이제 추간판 탈출증,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로 인한 증상의 경우가 가장 큽니다. 디스크가 다리로 향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는 이제 다리 저림 증상으로 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디스크 자체가 부풀어 오르는 디스크 팽윤, 또 섬유막이 갈라져서 오는 이제 섬유막 파열 같은 섬유륜 파열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을 주로 호소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허리 숙일 때 아프다는 증상은 이제 말씀드린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문제가 척추에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물리치료에도 큰 호전이 없다 하시면은 약물치료 더하기 신경 차단술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그럼에도 호전이 없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야겠지만 아직은 이제 다리 방사통 같은 이제 하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비수술 치료에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서 집중력을 한창 끌어올리시면서 성적도 더 좋게 나올 걸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김강원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척추 치료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점들, 궁금증 베스트 3를 골라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궁금증부터 바로 확인하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굿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는 수술인가요? 시술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그렇게 수술처럼 위험하진 않다. 이렇게 환자 부담이 크진 않다라고 하던데요. 저도 많은 고민을 했던 네. 질문이고 환자분들도 많은 질문과 고민을 던져주신 질문이긴 합니다. 자, 시술과 수술 그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아주 정확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아요. 실제로 환자분한테 물어보면은 또 저희 의료진이랑은 다르게 시술과 수술의 정의에 대한 그 생각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환자분이 생각하는 시술이 어떤 건가요? 라고 제가 이제 오시는 환자분 몇 분께 직접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명확하게 뭐라고 짚을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시술은 수술보다는 조금 더 작은 범위의 뭔가 데미지를 내 안에 뭔가 덜 줄 수 있는 것, 약간 수술보다는 아무튼 적은 무언가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만 얘기를 하셨고 이게 한마디로 수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경한 정도의 치료법을 주로 시술이라는 마음으로 얘기하셨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반면에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시술과 수술의 차이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몸 안에 있는 자기 환자 내부에 있는 구조물을 제거 또는 변형하는 것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이 제 의료진 입장에서 보는 시술과 수술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 저희가 풍선 카테터도 들어가고 이제 카테터를 올려서 신경 주변에 있는 유착을 일부 박리를 시켜주지만 몸 안에 있는 신경 압박하는 구조물이나 이제 디스크나 신경 자체를 건드리거나 조작하지는 않는 치료법이거든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의료진 입장에서 보는 시술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보이는 감압술, 유압술 같은 이제 실제적인 신경을 압박하는 구조물을 제거, 그리고 또는 디스크 안에 인공 디스크와 척추 내부에 나사를 삽입하는 유압술, 임플란트 시술, 이제 치료 삽입술 같은 경우는 몸 안에 있는 구조물을
이제 변형 그리고 새로운 삽입물을 이제 넣는 삽입술 같은 이제 추가적인 변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환자분께서 아까 이제 주로 여겼던 내가 생각하는 수술보다는 간단한 뭔가 덜 침습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그것이 환자분이 생각하는 시술이다라고 한다면은 척추 내시경 치료에 있어서는 환자분이 이제 받는 조직의 데미지도 훨씬 적게 하고 이제 일반적인 고식적인 척추 수술보다 훨씬 더 적은 형태의 조직 손상을 일으키면서도 이제 치료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조직의 변형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시술 같은 수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척추 내시경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양방향 내시경 감압술 같은 경우에는 최소 절개, 최소 침습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걸리는 몸의 부담, 이제 조직 손상이나 이제 절개 범위도 확실히 적은 게 사실이고요. 흔히 얘기한다는 이제 크게 째고 하나요라는 수술과는 정반대 개념의 수술이기도 하고 그만큼 환자의 회복과 이제 증상의 개선이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서 일상적인 회복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척추 내시경 치료는 사실상 이제 수술에 더 가까운 거고 수술이 그렇죠? 맞습니다. 수술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예전에 상상했던 모습과는 좀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당뇨가 있어서 걱정입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당뇨 있는 분들은 참 이제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가 좀 어려운 그런 질환 중에 하나고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도 높고 좀 회복도 맞습니다. 더딘 편이죠. 맞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하면서 있는 이제 혈당의 조절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네. 치료의 팩터가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당뇨를 알았던 기간, 그 당뇨의 이완 기간 자체도 중요한 치료의 설정 기준이 됩니다. 이 당뇨를 앓게 되면서 오는 이제 말초신경이나 척추신경의 변성 같은 경우는 이제 당 조절을 아무리 잘 하고 있더라도 당뇨를 앓던 기간에 비례해서 신경의 변성이 조금씩 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척추 수술 같은 이제 이벤트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척추 수술 부위에 세균 감염 같은 확률이 당뇨 환자에서 확실히 늘어나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수술법의 선택이나 그 범위를 한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척추 양방향 내시경 같은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절개 범위도 최소화하면서 이제 수술 중에 출혈 같은 경우에 이제 좁은 시야 그리고 허리 근육이나 인대 소신실 같은 경우를 낼 수밖에 없었던 고식적인 수술에 비교해서 양방향 내시경이 가지는 장점들이 이런 당뇨나 이제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자에서도 가장 큰 이득으로 다가올 수 있는 술식들이 있거든요. 양방향 내시경은 기본적으로 몸 안에 임플란트를 집어넣지 않는 감압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내시경 안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선명하고 확대되게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기존의 고식적인 수술에서 보기 힘들었던 부분, 저 구석에 있는 신경 협착에 있는 부분까지 현미경, 내시경으로 정확히 보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식적인 수술에서는 더 크게 범위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거나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는 수술이었던 이제 방법도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리게 됐어요. 그에 따른 이제 장점도 있고 출혈량, 피도 덜 나고 근육과 주변 인대 손상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균 감염의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빠르게 회복해서 일상생활로 복귀도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래 갖고 계시던 운동량, 그리고 일상생활 내 회복력도 같이 극대화하면서 혈당 조절 같은 기본적인 문제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다고 해서 너무 수술 뭐 이런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좀 희망을 가지시고 전문의들과 함께 좀 상담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궁금증이 올라와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척추 수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00세 시대를 저희가 이제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90 넘으신 분들도 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 아흔이라는 나이가 주는 압박감은 사실 환자분에게도 대단하겠지만 사실 치료하는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도 이제 아무리 숫자에 불과한 나이라 하더라도
이제 90이라는 나이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그쵸. 사실이죠. 네. 그러나 정확한 검사를 토대로 해서 환자분의 증상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질환을 저희가 캐치할 수 있다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만큼 자신 있는 치료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이런 양방향 내시경 치료를 이용한 이제 수술법이 되겠고 네. 또 수술법을 잘 이용을 하면은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도 좋은 수술 결과를 가지고 조기 회복해서 빠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거는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우는 91세 여자 환자분이셨어요. 좀 마음 이제 먹으셨네요. 왼쪽에 걸친 허벅지 뒤쪽 종아리 네. 통증까지 내려오는 통증을 상당 기간 호소를 하고 계셨고 허리 신경 주사 일단 수술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경 주사를 여러 번 해봤지만 별로 호전이 없었습니다. 잘 보시면 5번, 6번 척추의 뒤쪽으로 보이는 척추관에 협착증이 발생하면서 이 후관절 쪽에 있는 낭종이 앞쪽으로 나가는 척추 신경가닥, 신경근을 압박을 하면서 오는 신경관 협착증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엔 제가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저 신경 뒤쪽에 있는 후관절을 제거를 하는 후관절 낭종을 제거하면서 신경이 압박된 부분을 풀어주는 신경관 감압술을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했고요. 이제 수술 직후 다음 날부터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자, 그동안 계속 아파왔던 왼쪽 다리는 전혀 아프지 않다. 그리고 약도 이제 먹을지 않을 정도로 오. 회복이 되었다라고 네. 호소하실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네요. 급속한 회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내시경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제 신경 나가는 길 바로 아래쪽으로 있는 이제 인대 부분이 신경 부분과 상당히 딱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유착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낭종 같은 경우가 유착을 잘 일으키면서 신경 주변의 염증과 이 유착을 상당히 통증을 심하게 일으키는 편인데 내시경으로 유착 부분도 정확히 보고 그 유착을 잘 방리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고 신경에 부가적인 손상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 양방향 내시경 치료에서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여유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양방향 내시경 치료는 다양한 척추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김강원 원장님과 직접 전화 연결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버님 혹시 TV 보고 계시다면 TV 볼륨을 낮춰주시고요. 예, 조금 낮출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89입니다. 89세시고요.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우리 김강원 원장님과 인사 예. 나누시고요. 증상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유, 원장님 많이 하십니까? 네, 어르신. 반갑습니다. 예. 저는 나이는 89이고요. 네, 어르신. 옛날에 허리를 다칠 때, 방지턱 있죠. 그래, 방지턱 그거를 작은 거로 뛰어넘어가지고, 예. 그 앞에 한 1m 되는 방지턱이 큰 게 있는데, 그거를 또 뛰어넘어가지고, 밑에 네. 한 8m 되는 그 논에 차가 네. bek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사람은 막 방언이라고 차가 그 밑에 그 논이 되니까 논이 좀 물이 좀 있고 하니까 그게 방충 역할을 좀 해가지고 사람은 딱 죽지는 않는데 예. 앞에 둘이 타고 내가 뒤에 탔는데 네네. 뒤에서 이게 얼마나 뛰었는지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네네. 척추가 함몰됐다 하더라고요. 척추가 골절이 되셔 함몰되셨다고 예, 하셨군요. 그래서 그 수술을 뭐 어땠니 막 병원에 언제 아프니까 뭐 말도 못했고 옆에 예.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간지부에 수술을 안 하고 주사 치료를 하는 거더라고요. 예. 사람을 양쪽에 다리를 묶어가지고 밑에 추로 달아 쫙 당기고 위에 예. 당기고 이래가지고 척추를 채워가지고 그거다 주사를 제방을 하는데 그래갖고 좀 한 4개월 했는데 그래서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생겼는데 이제 나이를 딱 먹으니까 이것이
제발 하는 건 뭐지로 이게 밖에 나가지를 밖에 한 10m를 못 걷습니다. 예, 뭐 주로 그러면 잡혀야 걸을 되지. 때 이제 이래 걷기가 걷고 힘든 잡혀야 증상이 되지. 주로 뭐 증상이시군요. 10m를 못 걷고. 그럼 예, 맞습니다.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 골절이 발생을 하면서 이 골절이 뼈를 주저앉히는 이 척추 함몰도 시키는 게 문제지만 이 뒤쪽 이제 신경관 있는 쪽으로 골절이 뒤로 말려들면서 이 감입이 되면 주머니, 신경막이나 양쪽 다리로 향하는 신경근까지 압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이제 척추의 신경관 협착의 증상과 굉장히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계세요. 이제 89이라는 연세를 감안하신다면 이 경우는 원래 갖고 계셨던 척추관 협착증이 골절로 인해서 악화되는 경우 한 가지, 또는 척추관 이제 골절이 되면서 골편이 뒤쪽 신경 있는 쪽으로 감입이 되고 그 감입 때문에 신경관이 좁아져서 오는 척추관 협착증, 두 개의 가능성이 둘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 MRI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골절과는 별개로 지금 보이는 신경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내시경으로 인한 신경 감압술, 또 더 필요한다면 추가적인 이제 치료를 통해서 신경을 풀어놓는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다. 지금보다 증상이 훨씬 좋아지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척추 질환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66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원장님. 맞습니다. 네, 사례 보시면 66세 남성분이십니다. 증상은 주로 양쪽 엉치부터 허벅지까지 내려
내려오는 통증으로 오래 걸을 수 없다. 걷기가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오래 걷다 보면 종아리까지 아프다 말씀을 하셨고요. 네. 자, 옆에 엑스레이 보면은 요추 4번, 5번, 5번, 6번으로 과거 수술을 받아서 나사 고정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 나사 고정 받았던 마디에 하나 윗분절, 3번, 4번 분절로 협착증이 발생해서 신경 주머니를 꽉 누르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 아까 말씀드린 신경이 이제 눌리고 있는 인접분절 퇴행이 3번, 4번 척추마디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내시경 치료한 영상이고요. 이제 실제 신경 주머니가 다음과 같이 수술 후에 이렇게 볼록하게 위로 풀려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 납작하게 있던 신경이 풀리면서 오는 신경막을 실제적으로 수술 중에 확인하고 나올 수가 있었고요. 네. 이 화면이 보이면 확신이 듭니다. 아, 이 환자는 수술하고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구나.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시겠구나라고 확신이 들었고 네. 실제로도 수술 후에 엉치, 다리 아픈 거 없어졌다. 실제로 허리도 아프지 않아서 오래 걸을 수 있다라고 호소하실 정도로 증상의 효과가 굉장히 좋으셨던 분입니다. 네. 이렇게 인접분절, 이전에 수술 받았던 부위에 하나 위에 보이는 퇴행 변화에 있어서도 이런 내시경을 통한 협착 감압술이 충분한 효과를 또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후가 좋았던 66세 남성분의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60대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63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여자 환자분이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제 앓고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환자분은 오른쪽 엉치부터 다리까지 다 아프고 땡긴다, 발목까지 땡기고 감각도 무뎌지는 증상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지금 MRI 영상을 보시면 5번, 6번 신경 나가는 추간공 부분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볼 수가 있어요. 5번, 6번 협착을 일으키는 추간공 협착 디스크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 이걸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입니다. 내시경으로 보면은 다음 보다시피 신경이 나가는 부분이 정확히 보이고 신경의 앞쪽으로 끼어 들어가 있는 디스크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디스크를 꺼내고 났더니 굉장히 혈류가 통하지 않아서 창백해져 있던 이제 신경 가닥, 신경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조금 세척을 하고 지혈을 하고 다시 한번 보니까 이 꽉 막혀 있어서 혈류가 통하지 않았던 신경이 내시경으로 디스크 제거한 후에 다시 피가 통하면서 혈색이 다시 뻘겋게 돌아온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뻘겋게 다시 혈류를 회복한 이제 혈액순환을 회복한 신경을 확인하고 나왔더니 환자는 수술 직후에도 엉치와 다리가 엉치 저리고 아픈 것이 사라졌다. 바로? 실제로 감각 떨어진 것도 빨리 돌아오고 있다. 네. 별 문제 없이 걷는 것도 잘 하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셨고요.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등산하다가 다치셨네요. 이런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등산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으신 지 한 3개월 되셨어요. 네. 그게 이상하게도 증상이 가라앉을 만하게 됐다가도 다시 아프고 하는 재발을 굉장히 자주 하셨던 분입니다. 오른쪽 엉치부터 다리까지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는데 일견 MRI 보면 아까 봤던 협착증이랑 다르게 신경 주머니의 크기가 그렇게 좁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도 주사를 맞아도 계속 아픈 통증이 계속돼서 내시경으로 일단 보면서 한번 실제 병변이 얼마나 심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혹시 신경이 MRI에서 보이지 않는 눌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네. 해서 일단 내시경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던 케이스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신경 주머니 쪽은 괜찮았습니다. 주머니 쪽에는 눌린 부분이 크게 있지 않았는데 이 바깥으로 나가는 신경근, 신경 가닥 쪽이 보면은 하얗고 뭔가 혈관이 없어진 것 같은 창백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MRI에서도 잘 보이지 않던 이제 신경 함요부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근, 신경 가닥이 꽉 눌리고 있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병변을 보자마자 이거는 실제 보이지 않던 부분을 저희가 내시경으로 잘 회복해서 풀어줄 수가 있었구나. 수술 이후에 경과가 괜찮겠다라는 확신을 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도 환자분은 치료 후에 엉치와 다리가 아프지 않다.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호소를 하셨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MRI 같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 척추를 봤을 때 사실 저희 같은 의료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제 수술이라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제 별로 심하지 않고 통증도 안 가라앉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사실 수술을 하게 되는데 내시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병을 정확히 수술 중에 확인하고 나온다면 저도 환자에게도 증상이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치료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좋습니다. 65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강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 무너진 척추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척추 질환,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 또 궁금한 점 있는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예, 올해 만 63세입니다. 네, 60 되시고요. 지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김강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불편하셔서 저희 전화 의문을 주셨을까요? 허리 요추 부분이 심하게 아픈데요.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요. 예. 4년 전에 무거운 거를 갑자기 들다가 네, 뭐 삐끗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왼쪽 다리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왼쪽 다리가 갑자기. 마비될 정도로 예, 예. 심하게 그래서 통증이 있으셨고. 질질질 끌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협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요. 예, 시술을 받았어요. 시술을 하셨고. 예, 시술 받아가지고 한 두서너 달에 한 번씩 그 주사를 허리에 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한 4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그 주사도 맞아도 통증이 개선이 안 되고 맞아도 개선이 안 되고. 예, 최근에는 MRI 찍어보니까 예. 그 협착이 왔던 곳에 더 신경이 더 눌려가지고 더 좁아졌더라고요. 더 눌렸다고 진단을 받으셨군요. 예, 더 눌려가지고 이 신경을 더 압착하는 그런 형상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 밑에는 또 추간판도 돌출이 돼가지고 다른 부위까지도 이렇게 눌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자적으로 못 일어나고 기어서 일어날 정도로 심하거든요. 증상이 심하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사실 환자분께서는 이제 MRI를 재촬영해서 진단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보다도 더 악화된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시술도 해보셨는데 이제 기간도 오래됐지만 이제 신경 차사술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크게 효과가 없고 이제 MRI상 협착증에 구조적으로도 악화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이거는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하셔야 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큰 몸에 데미지를 주거나 회복이 오래 걸리거나 큰일이 나거나 그렇게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정도의 증상을 확실하게 호전시키고 개선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제 내시경 치료와 같은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지금 어떨까 하는 제 추천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또 소개해 주실게요. 13세 그 아이네요. 맞습니다. 예. 13세 여환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한 3달 정도를 오래 끌었던 허리 통증 그리고 왼쪽 다리에 심한 방사통증을 증상으로 호소를 하였던 친구고요. 네. 머리 감기도 어려울 정도로 허리를 굽히기가 어려웠다.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엑스레이를 먼저 찍었는데 좌측에서 보시다시피 척추가 오른쪽으로 옆으로 휘어 있는 척추 측만증까지 보이고 있는 심한 이제 변형과 함께 동반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많이 주사 치료도 일단은 해봤지만 별 호전은 없이 오히려 통증은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진단은
MRI상에서 4번, 5번 척추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면서 신경막, 중간에 있는 가운데 신경막까지 좁히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을 같이 동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한 디스크, 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고 저희가 수술 아닌 치료를 해봤는데도 호전이 없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고민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세 여환 나이를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이제 척추를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나사고정술 같은 유압술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사고정술에 따른 인접분절 퇴행 같은 척추의 후에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변화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조직의 데미지를 덜 주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이 내시경을 통한 양방향 내시경 추간판 감압술 치료를 하게 되었고요. 네네. 내시경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디스크를 제거하고 났던 모습은 이제 신경이 한참 눌려있던 부분 때문에 뻘개져 있던 주변에 염증이 가득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7개월 정도 경과를 봤었고요. 아주 왼쪽 골반이 조금 아픈 정도 이외에는 다리 증상 별로 없고 걷는데도 충분히 회복됐다는 증상을 이제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엑스레이도 다음과 같이 보시면 치료 전에는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휘어 있고 뒤로 이렇게 굽어 있던 척추 측만 후만 변형이 있었는데 치료하고 7개월째 됐을 때 아까 굽어있던 척추 측만증,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올바르게 펴진 이제 척추 측만증의 회복, 그리고 후만 변형도 일부이지만 조금씩 더 후만 변형이 개선이 된 후만 변형의 호전까지 보이고 있을 정도로 변형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네. 원인이 있는 원인이 있는 측만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정 원인을 잘 치료함으로 인해서 척추의 변형, 척추 측만증 같은 원인도 바로잡을 수 있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9세 어머님의 사례네요. 예, 맞습니다. 양쪽의 엉치 부분을 계속 쑤시는 증상, 그것 때문에 허벅지 뒤에까지 심하게 통증이 내려온다라고 호소하셨던 이제 어르신이었어요. 뭐 신경주사 여러 번 해봤지만 효과가 좋지 않아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이분도 양방향 내시경으로 양쪽 신경을 모두 감압술을 시행했던 분이십니다. 네. 내시경 영상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신경막이 지나는 부분이랑 이제 척추 위쪽에 덮여 있는 이제 황색인대 부분 사이에서 이게 신경막과 인대가 굉장히 찰싹 붙어 있는, 마치 찹쌀떡처럼 붙어 있는 유착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유착이 있을 때는 신경 이제 주사 치료, 비수술 치료인 이제 성형술 같은 비수술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신경과 인대가 붙어 있는 상태라서 더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잘 확인을 하고 나왔던 케이스였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글로 적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엉치와 다리 통증이 없어지고 불편한 곳까지 없어진 아주 좋은 케이스의 사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가 좋았던 79세 여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사례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경우에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양방향 내시경 척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환자분들, 조직 손상이나 출혈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르신 환자분들에게서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도 이 양방향 내시경을 통한 최소 침습 그리고 출혈량의 최소화를 통해서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비수술 치료,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등의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를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거나 그 효과의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환자분들이 가장 극대화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수술법이 이제 척추 뒤에 나사고정 같은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수술법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운동 재활을 꾸준히 하여서 자기의 근육, 자기의 상태를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동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오늘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강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